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퍼가 1000이 넘는 상황에서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올해 퍼가 1000이 넘는데, 그런데 27년 퍼가 몇인지 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8월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9월에는 장이 뜨겁길 바라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달 주요 일정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이렇게 달력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혹시나 잘 보이지 않으신다면은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고화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나 딱 보면은 일단 9월 첫 번째 주에는 미국 고용보고서 진짜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를 결정할 만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전승절 행사가 있고요. 세계 폐암학회도 열린다는 소식.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아이폰 17이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9월 9일이죠. 그리고 TSMC의 8월 매출이 발표가 되고, 목요일은 한국의 내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유럽 당뇨학회와 뭔가 바이오 쪽의 이벤트가 많네요. 그리고 9월 FOMC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4주 차에는 마이크론의 실적과 미국 PC 물가지수 발표, 마지막 주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가 시행될 예정이며 삼성의 XR 헤드셋 무한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9월에 일단 이벤트가 좀 많은 모습입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이제 실적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살짝 그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약간 식은 느낌이 있는데 다시 살아 돌아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이벤트도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AI 열풍에 미국은 상승. 지난밤 미국 증시는 AI 수요를 재확인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월가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또 지난 분기 GDP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도 긍정적이었고, 속보치보다 0.3%나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거죠. 신고가, S&P 500은 신고가를 냈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 테슬라는 여전히 힘든가 봅니다. 유럽 시장에서 비아디에 밀려 고전하면서 1% 하락 마감했고요. 7월 유럽 시장에서의 테슬라 신차 판매는 8,000대 가량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몇천 대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랑 유럽이랑 비슷하니까 조금 많이 적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40%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반면 비아디는 13,000대 가량을 팔고 작년 동기 대비 200%나 증가하며 확실히 지금 전기차는 중국이 잘 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보티즈 유증, 충격은 잠시뿐이다. 자, 어제 로보티즈가 1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추가 시간도 한번 가져봤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나타나면서 시간에서 주가가 급락했고, 하지만 신한투자에서는 이 충격이 단기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휴머노이드 부품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가 기대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1000억 땡겨서 뭐합니까? 로봇 대량 생산을 위해 설비를 확장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투자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생산 능력은 30만 대인데 휴머노이드 초도 양산 시장이 열리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정말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주 배정 유증이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럼에도 장 초반에 10% 정도 하락했었거든요. 하지만 쭉 올라와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장중에는 플러스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유상증자 이벤트는 이제 거의 끝났구나. 그냥 주가에 다 녹아들었고, 그럼에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오르는 걸 봤을 때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봇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심이다. 로봇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구나 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기업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로봇주의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일 처음부터 로봇의 급등을 만들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일단 시장에 알려져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23년 1월부터 그때 삼전이 투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급등 시작했고, 참고로 21년도에 최저가가 17,2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 고가가 42만 9천원, 이 정도면 거의 한 20배 넘는 상승세를 그냥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죠.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대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35%를 들고 있고요. 사명은 삼전 로보틱스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 로보틱스로 바꾸는 이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선 유명하지만 사실 이제 이 로봇 우리나라에만 팔 거 아니죠. 글로벌리 이제 다 팔아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름값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삼성 로보틱스로 결국은 바꾸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기업을 공부할 건데요. 이 기업은 뭘 팔고 있나 봤더니 일단은 협동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은 일단 올해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로 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예상을 보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280억에 34억, 이 정도 너무 적은데요. 하지만 그 다음 내년부터 그냥 다르네요. 내년은 매출액이 722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80억으로 2배는 무슨 3배나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후년은 더 성장합니다. 몇 배인가요? 이게 5배나 성장. 매출액이 3,442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400억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뭐 로보티즈나 하이젠 RNM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실적 성장세가 너무나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퍼가 1,000이 넘는 상황에서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올해 퍼가 1,000이 넘는데, 그런데 27년 퍼가 몇인지 아십니까? 39밖에 안 됩니다. 미칠 듯이 성장하니까 그냥 퍼가 뚝뚝뚝 떨어지고, 이 정도면은 한 28년 되면은 퍼가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가는 당연히 오르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적이 저대로 나온다는 가정이지만요. 그리고 과거 IM증권의 이야기를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은 협동 로봇 관련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요즘 주가가 좀 애매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협동 로봇은 업황이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휴머노이드 이야기 계속 나타나고 있죠. 공장에 실제로 올해 말부터 투입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기대, 근데 뭐 다른 기업들은 뭐 액추에이터 만들고 로봇 손 만들고 다른 거 만들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러면은 그 부품 받아가지고 조립하면 끝이야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보면은 현대차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품을 여기저기서 조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대부분 만드는 풀스택 로봇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미칠 듯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제 급등 후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퍼는 1,000이 넘지만, 하지만 27년이 되면 엠포가 30대로 떨어진다고 하죠. 내년이 될 때쯤 되면은 다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로봇은 시작이니까요. 다음입니다. 엔터주 매수기에다 한안령 해제의 기대감이 갑자기 약화하고 있는 걸 요즘 느끼고 계실 겁니다. 케플러의 중국 콘서트도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노이즈에 집중하지 말고 이거는 매수기에다, 이러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공연 없이도 소규모 행사만으로도 실적이 회복되고 있으며, 굿즈 판매와 중국령의 공연도 많아지며 관련 매출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년 빅사이클 전망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당장 시장이 열린다는 건 아니지만 흐름이 계속 좋아지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를 핑계로 주가가 빠지는 건 매수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0월 에이펙을 앞두고 다음 달에 드림 콘서트가 9월 말에 열리는데요. 그게 개최가 될지 안 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소스가 대세다. 라면으로 인기를 끌었던 식품업계가 글로벌 입맛을 사로잡는 소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K푸드가 단순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에서 진짜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결국 소스가 정착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 일식이 초창기 유행할 때는 스시만 유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시간 지나니까 정말 많은 글로벌 사람들
소스들이 와사비, 데리야끼 소스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소스가 해외에 팔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를 미리 예측한 농심에서는 인기 있는 라면의 소스들을 따로 출시하면서 제품군을 늘리고 있고, 삼양식품은 스프 제조사를 인수합병하는 등 차세대 성장 제품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어느덧 156만원이 된 걸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100만원 돌파한 게 한 3개월 전인가 그런데 3개월 만에 60%가 올랐습니다. 다른 주식 살 필요가 없었네요. 삼양식품만 사도 됐었어요. 어쨌든 이제 160만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190만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까지 등장. 대신증권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의 수요는 여전히 글로벌에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공급의 병목 현상은 밀양 2공장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이제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한 소스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끼리 또 이제 요리할 때 불닭 소스를 따로 사서 가끔 넣어 먹습니다.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그냥 불닭 소스에 조금 짜가지고 고기만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입니다. 술 소비 감소로 생겨나는 일. 어제 술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요. 글로벌 전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 유리병 업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 유리병 제조사인 아르다그는 작년 일부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건 당연하겠죠. 술을 파는 펍 같은 가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펍의 종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당연히 감소하고 또한 세금 걷는 것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무알콜 산업은 커지고 있다는 소식.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올까요? 지난 1월에서 6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무려 8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오죠? 한 달에 100만 명 넘게 오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이 와도 관광 수지는 7조 원이나 적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145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고, 특히 일본과 베트남에 700만 명이나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광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또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도 과거에는 쇼핑 위주의 관광객이 많았는데 요즘은 말 그대로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인당 소비 금액은 좀 줄어든 추세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부 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은 미국, 중국 등 국가에 비해서 국내 법이나 제도,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도 자율주행 차량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이랑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글로벌 조사 기관에서 자율주행 기술 순위를 발표했는데 상위권에 미국, 중국 등 기업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나 봅니다. 오는 27년 레벨4 출시를 목표로 법과 제도 개편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30년까지 전국 단위 지능형 교통체계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 기업들의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위해 시험장을 지원, 범부처 차원에서 자금을 투입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요 그룹은 중국의 라이다 기업인 허사이 그룹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요 친구인데요. 요 친구의 1년 흐름을 보면은 이게 사실 제가 원했던 그 흐름이거든요. 올해 초부터 계속 자율주행은 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0백억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 저 기리스의 뷰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다음입니다. 비만치료 법제화 하나. 비만은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 고혈압 같은 합병증을 불러오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생각하면 흡연, 음주만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음주나 흡연에 비하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대책을 법제화하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우리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세금을 이제 좀 부과하면서 좀 가격을 높이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이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설탕세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알테오젠 목표가 58만원. CLSA 증권에서 알테오젠에서 58만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43만원에서 44만원 이 정도 되니까 앞으로 10만원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기술이 빅파마들의 생존을 위한 기술로 구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 라이센싱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의 호평이 나오자 오늘 오랜만에 알테오젠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계속 체크해야겠죠. 다음입니다. 방산 곧버스 온다. 하나증권에서 방산주 2배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곧버스는 대부분 지수나 원자재밖에 없었죠. 그런데 특정 업종에 처음으로 생기는 곧버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반발이 극심해서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건 맞긴 한데 진짜 나쁜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가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가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막 짜증나죠? 하물며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분들은 반발이 좀 심하겠죠. 하지만 뭐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또 따라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뭐 방산주든 뭐든 반도체든 뭐든 그러한 레버리지 상품, 그 다음에 곧버스 상품이 계속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카 중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